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에서 인사드립니다. 일전 영상에서 제가 간암치료 어제 램비맛 먹고 3주 동안 먹고 이제 피검사해서 결과를 공유해드리겠다 했는데 오늘 입원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피검사를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진 않아서 다 취합되는 대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는 병원에서 제가 자주 오는 쉐키나홀이라는 휴게 공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넓은 공간에 저쪽에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대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사실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조금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한데 일단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집에 와서 결과를 다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가 다 낫지를 않아가지고 목소리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일단 램비마를 어떻게 해서 자가로 임상 실험을 하게 됐는지 지난 영상이 있으니까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때 말씀드린 주요 부작용 중에 몇 가지가 이제 혈압이 좀 높아지는 고혈압 있고, 그 다음에 잇몸 출혈이나 코피가 나는 그 출혈 성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구내염도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간 독성도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뭐 세포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용량을 높게 먹은 게 아니라서 뭐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고혈압 부분을 먼저 좀 보자면, 지금 제가 표로 보여드리는 게 이제 제가 혈압을 매일 체크한 그 표입니다. 보시면은 주말에 이렇게 혈압기가 이제 같은 자동 혈압기로 매일같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팔로 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혈압기가 이제 병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은 갈 수가 없어서 일요일은 안 한 수도 있고 한데 평일은 다 했습니다. 보시면 혈압이 뭐 들쑥날쑥하고 큰 패턴이 없는 것 같은데 유심히 보시면 제가 램비마를 짝수날에 먹었습니다. 짝수날 항시 저녁에 자기 전에 먹거든요. 짝수날에 먹고 그 다음날 오전에 혈압을 잰 것을 보시면 홀수날 혈압들이 다 전날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제 평소의 혈압은 한 110에서 115 수축기 혈압이 그랬고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5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홀수날에 그 혈압들을 보시면 130대 초반 이렇게 넘나들고 있고 이완기도 90대를 기록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램비마는 확실히 혈압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제가 이틀에 한 번 10ml를 먹었으니 이 정도지, 만약에 10ml나 14ml 정도를 매일같이 드신다면 아마 160에 100, 150에 90 이 정도로 혈압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혈 성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피검사 수치를 했습니다. 혈소판 수치를 검사를 했는데 혈소판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다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거라서, 물론 11월 1일 이후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큰 의미를 둘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정상인데도 제가 코피를 2, 3일에 한 번꼴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손을 갖다 대거나 휴지를 갖다 대면 묻어나는 정도, 그 정도의 코피는 났었고요. 근데 이제
검사하기 전 최근 3일 정도는 거의 매일 흘린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이렇게 흐르듯이 흘렸고, 이게 아마 제가 지금 감기, 코감기, 기침감기에 관련된 그거에 영향도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코피는 역시 뭐 다른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렌비마를 먹으면 코피가 제일 괴로운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혈압은 사실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오르는지 내리는지 크게 못 느끼는데 이 코피는 바로 티가 나니까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조금 지장이 되니까 조금 가장 좀 꺼림직한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염, 저 같은 경우는 혓바늘이 돋거나 구내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간독성을 좀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검사를 했거든요. 맨 처음에 AST, ALT 혹은 뭐 GOT, GPT라고도 하시는 그 검사를 했는데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1일 날 이후로 조금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9월 2일 날 한 거하고 좀 비슷한 수치까지 좀 올랐는데요. 그 9월 2일 그 당시에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뭐 다른 약을 뭐 먹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는데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28에 20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사실 AST, ALT의 정상치는 약 38에서 42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는 정상 범위 안에 있어서 이것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상승세에 있다.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부민 검사를 했는데 알부민은 조금 치솟았습니다. 지금 4.5인가요? 기존에 8월 달에도 4.5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알부민 참고치는 3.1에서 5.1 근데 이것도 역시 정상 범위 안에 있죠. 치솟은 거는 사실 나쁜 거는 아닙니다. 알부민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게 오히려 다행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빌리루빈 수치, 황달 수치라고 하는 그 검사를 했는데 빌리루빈 수치는 0.88로 지난 11월 1일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한번 1.35까지 이렇게 치솟아가지고 한번 걱정한 적이 있었는데 빌리루빈은 제가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검사입니다. 왜냐면 여름 때부터 계속 지금 상승세를 그리고 있거든요. 패턴이. 그래서 이게 1이 넘어가면은 벌써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뭐 눈 흰자위가 노래질 정도는 아니지만 보기에 얼굴빛이 상당히 어두워지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좀 피곤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빌리루빈 수치는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일단 렌비마를 먹어서는 크게 상승하는 것 같은 그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세포 독성 같은 게 혹시 있나 한번 봤는데 WBC를 여러 가지 피검사가 있지만 그 중에 그냥 대표적으로 WBC를 봤는데 WBC가 5.68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독성 항암제를 맞으시면 백혈구가 줄잖아요. 근데 이거 렌비마는 표적 항암제인데 이제 그 적혈구 수치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백혈구가 지금 이렇게 상승한 거는 제가 지금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기침하고 콧물 나고 이런 거가 이제 감염의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감염이 있으면은 그 백혈구가 약간 상승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상승하는 건지는 확실히 분간이 안 됩니다. 이게 렌비마 때문인지 감기 때문인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제일 중요한 부분 NSE. CEA하고 NSE를 제가 지난번에 표로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때에서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CEA는 그냥 그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CEA는 크게 소세포 폐암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이 수치 가지고 어떤 그 몸의 상태 변화를 알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NSE를 보면은 제가 여기 조금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좀 다르게 나온 상황인데요. 16.5가 나와서 지난번에 이어서 약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14점대로 조금 꺾일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뭐 제가 그냥 감기 몸살이 한 일주일째 지금 이러고 있어서 그거에 영향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사실 감기하고 크게 NSE가 상관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인데, 지금 이게 16.5로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제 몸에서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상승세인 건지는 한번 3주를 더 복용해보고 좀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주 동안 이틀에 한 번씩 먹었는데, 앞으로 3주 동안도 이틀에 한 번씩 10mg을 복용할 생각입니다. 코피를 생각하면 사실 좀 괴롭지만, 이게 뭐, 몸에 좋다고 제가 먹는 건 아니고요. 아빠 촬영하는데? 나중에 하면 안 될까? 미안해. 그것도 항암제인데 몸에 좋지도 않은 걸 그렇게 테스트 한답시고 먹어도 되겠느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먹기 싫죠. 이 한 알에 3만 원이 넘는 비싼 약을 뭐 좋아서 먹는 건 아닙니다. 이게 코피가 나면서까지 그렇게 먹고 싶진 않지만 소세포 폐암은 그 향배를 예측할 수 없는 암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비마든 렌비마의 할아버지든 간에 먹어서 어떤 수치상으로나 어떤 뭐 CT 같은 이미지상으로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최근에 그 구충제 때문에 이제 많이 그런 이슈가 됐는데 구충제를 동물용 구충제를 집어서 삼키시는 그분들의 심정도 이런 거와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구충제는 이제 다음에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또 이렇게 렌비마처럼 실험 카메라를 해서 복용을 해볼 생각인데 그 전에 이제 순서에 맞게 제가 계획했던 대로 렌비마를 먼저 먹는 것 뿐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 그런 부작용이 다 각각 다르고 처하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저는 이렇게 해서 렌비마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지 이걸 따라 하십시오 이걸 드십시오 이런 게 아니니까 그 점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고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렌비마는 3주 더 먹을 생각입니다. 3주 후에 다시 또 피검사를 똑같이 해서 그 경과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면역 항암 시에 옵디보나 뭐 키트루다 같은 면역 항암제를 맞을 때 렌비마 10mg을 이틀에 한 알 복용하는 것은 약간의 간독성이 예측된다. 약간의 AST, ALT 상승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구내염이나 혀바늘은 저의 경우에는 없었다. 세 번째, 피검사상에 혈소판에 문제가 없었지만 코피가 나는 출혈 성향이 있다. 그 기전은 알 수가 없지만 출혈 성향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압 상승에 분명한 작용을 한다. 렌비마의 그 양리작용 중에 가장 위험한 부작용이 출혈하고 고혈압인데 고혈압이 성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지금 일주일 넘게 감기 고생인데 하여튼 건강하게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